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12.12 사태 40주년에 올린 방송, 많은 시청자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얘기 15번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대장실에서 새벽 3시께 잠시 잠이 들었던 제가 비몽사몽간에 M16 소총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찾아왔던 정소령의 계엄 현장, 논두렁을 은폐물로 삼아 낮은 포복 자세로 30여 미터 거리인 고압 철탑 송전탑 앞에 이르자 선임하사와 3명의 현역병들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낮은 소리로 갈매기 암호를 확인한 후 이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광주 목포 간 신의주 1호선 국도인 나주와 영산포의 구진포 중간 지점을 차단하려고 도로변 철탑에 매복을 한 모양입니다. 돌연히 나타난 내 모습을 보고 선임하사가 부대에 남아있어야 할 분이 왜 왔느냐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철탑 주변은 어젯밤까지 무장 시위대가 4일 동안이나 부대를 위협하면서 진을 치고 있던 지역으로 내가 부대에서 비몽사몽간에 들린 M16 소총 소리가 계엄군이 출동했다는 것을 폭도들에게 알리려는 위협 공포 사격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대장과 남은 병력의 행방을 묻자 잔여 병력은 광주 방향 신의주 1호선 도로 차단을 위해 나주 전화국 쪽으로 출동했다고 알려주더군요. 나는 200여 미터 논두렁을 타고 전신 전화국 쪽을 향해 마구 뛰었습니다. 전화국 정문에 도착하자 현역병 7, 8명이 철제 파이프로 만든 차량 차단 시설을 도로 중간에 설치하고 차량 통행과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3층 전화국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내 모습을 본 대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부대에 잔류하라며 당부까지 했는데 왜 왔느냐고 나를 반기면서도 의아스럽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나는 정소령이
내 잠든 사이에 출동하면서 민간인인 나를 희생할 수 없으니 부대에서 남아서 예비군과 방위병들을 보호해달라고 당본병에게 당부와 함께 내가 잠든 사이에 출동해버렸던 그를 여기 전화국 옥상에서 만나고 보니 눈원저리가 달아오르더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무언의 전회를 다짐하는 사이에 전화국 직원 두 사람이 허겁지겁 옥상으로 뛰어왔습니다. 진압군의 출현에 이제 살았다는 듯이 밝은 표정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우선 비상전화와 방송시설을 부탁했습니다. 그들 전화국 두 사람은 기능직답게 10여 분 만에 전화와 읍내 쪽을 향해서 확성기 3대를 삽시간에 설치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움켜들었습니다. 원고도 없는 마이크를 들었지만 그래도 방송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CBS 광주 기독교 방송국에서 뉴스 중계를 생방송으로 해보았기에 나는 방송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남 도내 2개 지방지 신문 가운데 상대지인 전남일보는 전일방송이라는 방송국을 소유했지만은 우리 회사는 방송 매체가 없어서 기독교 광주방송과 뉴스 제휴를 한 터라 마이크와는 다소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손에 쥔 마이크가 마치 전쟁터의 선무방송처럼 느껴지더군요. 읍내에 있는 무장폭도들에게 전한다. 잠시 후 계엄군이 읍내로 진입한다. 무기를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저항하는 자는 시민군이 아닌 폭도로 간주하고 저항하는 자는 발포한다. 여기는 나주지역 계엄본부다. 반복되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더 멀리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목이 터지도록 외치다가 잠시 정신줄을 잃었습니다. 창기훈의 눈을 떠보니 대대장과 김중희가 번갈아가며 물수건으로 온몸을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걱정스럽게 쳐다보고만 있지만 나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문득 무장 폭도들에게 테러를 알려주지 못한 게 생각이 떠올랐고, 어제 새벽 진압작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테러 지점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나주는 광주로 진입하는 서남부 11개 시군의 교통 요지이자 관문입니다. 나주에서 27km 구간인 광주를 진입하려면 두 길이 있습니다. 한쪽 노선은 나주와 영산포, 노선은 국도, 완도와 진도, 해남, 강진, 장흥에서 진입하고, 광주 목포 간 도로는 목포, 신안, 무안, 한평 등 4개 지역의 통로로서 시대가 7개군 지역보다 비교적 적은 편이기에 광목간 도로를 퇴로로 열어주자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무장 폭도들은 들어라. 나주 영산포 간 도로는 차단되었으니 광목간 도로로 퇴각하라. 광목간 도로는 개방되어 있다. 무기를 버리고 귀향하라. 저항하는 자는 발포한다. 10여 분 동안 똑같은 내용의 방송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방송 이후 옥상에 설치한 비상전화의 벨소리가 쉴 사이 없이 울려대고 있습니다. 대대장과 김중기가 번갈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읍내 예비군들과 주민들이 전해준 읍내 시대의 동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견본부로 정하고 있던 곳은 나주 전신전화국 3층 옥상이었습니다. 바로 전화국 앞 도로 읍내 쪽 전방으로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남 농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2개뿐이 없던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제일 비료 공장은 충주 비료 공장이고, 그 다음으로 만든 곳이 나주 호남 비료 공장입니다. 이 호남 비료 공장은 이틀 전 12.12 사태에 거론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11.6 사건의 주범, 고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많은 신임을 받았던 김재규를 이곳 호남 비료 공장 사장으로 재임하던 그
현장입니다. 그 비료 공장 23만 평의 부지에는 전남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비료 공장을 건설해 주셨고, 전남에는 농업용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계댐, 장성댐, 담양댐, 광주댐, 나주댐 4개 농업용수 댐을 건설해 주셨던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자신의 은사이자 은인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시하고 그 공범인, 그가 신임하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궁정동 지근거리의 사전에 있게 한 후 대통령을 시해했던 것입니다. 그 시해했던 시해의 공범들을 연행해서 조사하려 갔던 게 바로 쌍방간의 총격전을 벌였던 이른바 12.12 사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12 사건이 국가 반란죄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수사태 얘기 15번째에서 엊그제 12.12 사태, 11.6 사태 이 얘기를 거듭한 것은 나주에 호남 비료공장 사장을 역임했던 김재규 씨 이 얘기와 함께 곁들여 있기에 말미에 이 얘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또 40년 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